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얼마 뒤면 즐거운 설도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는 만큼 사람들의 설렘도 한층 업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설은 코로나 사태로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죠. 내년에 맞이하는 설에는 마스크도 없이 그리고 인원 제한도 없이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소식들과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의 전통 자산인 금의 비중을 줄이며 비트코인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오늘은 금의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모두 매도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그룹 CEO는 금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이야기를 하며 모든 금을 팔아버리고 올인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전에도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라울 팔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러한 추세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발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더 굳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펀더멘탈이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만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가장 높게 언급된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는 30만 달러였습니다. 다만 이번 연도가 아닌 3년에서 5년 뒤를 이야기했죠. 하지만 오늘은 30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다 언급한 애널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30만 달러까지 상승 전망을 보인다, 상승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포페의 경우는 이름 참 힘드네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이번 강세 사이클에서 4만 달러를 리테스트한 뒤 30만 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만 최고점 기록 후 고점 대비 40%에 가까운 조정이 올 수 있다며 이더리움의 상승세도 비트코인에 뒤처지지 않는다.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의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상장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테스트 직후 하락한다면 큰 조정을 맞이할 것이고 넘는다면 30만 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가격이 아니죠. 중단기 가격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걸어가는 길과 제도적인 움직임들, 거시적인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펀더멘탈이 굳건함으로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더욱 성장 여력이 있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며 확장해 나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위에 나온 애널리스트의 언급처럼 이번 강세장 때 30만 달러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현재 비트코인이 4만 1천 달러까지 상승 직후 조정을 맞으며 2만 8천 달러대까지 밀렸었죠. 지금은 3만 5천, 3만 8천 달러대에서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화제성이 2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알트코인의 열풍 때문에 비트코인이 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는 알트코인 열풍에 BTC 화제성이 2개월 내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알트코인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의 화제성이 2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야기를 하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통상적으로 반등기를 번갈아가며 겪는다. 알트코인 시장 열기가 가라앉으면 비트코인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며 조금씩 더디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에 반해 알트코인들의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각각의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폭과 키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키맞춤이 끝날 때 위 업체의 말처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많은 상승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보다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인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더리움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 가지 관점으로 이더리움의 가치를 고찰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투자기업 그레이스케일의 경우 이더리움의 가치에 관한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주소 세 가지, 주소가 아니죠.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고찰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는 돈으로서의 이더리움과 소모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그리고 수익률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 이더리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제 밑에 보시면 돈으로서 이더리움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리움이 돈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리포트의 경우는 디파이의 네이티브 에셋, 즉 디파이 시장이 탄생할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생태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90억 달러 상당의 700만 이더리움이 디파이 시장의 담보로서 락이 되고 있는 점이 이제 락업이 되고 있는 점을 들었는데요. 현재 결제 네트워크로서 이더리움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이제 소모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더리움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엄청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5문단으로 돼서 길게 써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의 경우는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가스라는 수수료가 나오게 되죠. 과거 수수료와 현재 이더리움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죠. 네, 마지막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수익률이 발생하는 자산으로서의 이더리움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역대급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2.0 버전의 경우 기존의 POW에서 POS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한 정의를 한층 더 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경우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스테이킹 서비스이죠. 이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인해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으로 이행할 경우 이더리움은 상품으로서 소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처럼 이익을 낳는 지금까지 없었던 자산 체제가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투자가의 경우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스테이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이더리움의 시장 유통량이 한층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지적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양이 커지는 것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들어 희소가치의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저는 이더리움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대중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한번 불씨가 잡혀지게 되면 이제 가파르게 변화의 물결이 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잠시 분위기 좀 한번 환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FPS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의 장르를 이제 FPS라고 합니다. FPS 게임의 조상격이라고 불리우는 게임 중 하나가 바로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총 게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저라면 못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총 게임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PS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게임 플레이를 하며 비트코인을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2012년에 이제 발매되어 지금도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명작 슈팅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비공식으로 등장할 모양이라고 합니다. 한 암호화폐 기업에서 서버를 이번 주에 출시하며 게임 플레이의 경우는 게임 내에서 좋은 스코어를 남기면 소액의 비트코인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금의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서 암호화폐와 더불어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더욱 확장되는 암호화폐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떠안았습니다. 매월 초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덤핑 소식이 요즘같이 리플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도 나왔습니다. 이럴 때면 조금 덜 팔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XRP의 대규모 판매 소식입니다. 물론 당사자는 제드 맥켈럽이죠.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1260만 XRP를 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XRP 데이터를 다루는 웹사이트인 비톰프의 경우는 타코 스탠드 주소에서 최근 트랜지션에 대한 데이터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리플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켈럽의 XRP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갑에서 하나 63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 소송 전쟁 중입니다. 이때 당시 제드 맥켈럽의 경우는 XRP에 대한 판매를 잠시 중지를 했었는데 혹시 자신한테 불통이 튈까 싶어 XRP 판매를 잠시 중지했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XRP를 판매한다? 네, 생각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기에 이제는 XRP를 다시 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 판단이 이제 들어서 매각을 하는 걸까요? 제드 맥켈럽이 절대로 바보가 아니죠. 상당히 똑똑한 엘리트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XRP를 판매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알기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과연 이번 제드 맥켈럽의 이번 매도 움직임이 리플사의 승소를 확신하고 하는 행동일지 아니면 그저 생각 없는 행동이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